네, 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회담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면서 구체적인 회담 방식과 일정, 그리고 동선 등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10일 회담 장소가 어디겠냐고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일단 주말 어제 샹그릴라 호텔이 특별구역으로 그때 이제 지정이 되면서 먼저 이제 회담 장소가 여기가 되지 않겠냐 예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센토사 섬에 내 있는 카펠라 호텔로 낙점이 됐습니다. 일단 뭐 보안과 경호 등의 이점을 좀 고려한 거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겠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경호 보안. 예. 두 번째로는 뭐냐 했더니 과거에 했던 장소가 아닌지 이렇게 예. 찾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상가릴라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이 시진핑 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관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감 행금 말고 이렇게 예. 얘기했죠. 그다음 지금은 이제 센토사 섬의 이런 말레이시아로 보면은 평화와 고유함. 다음 이 뭡니까? 지금 한반도 평화 고요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을 정한 것이 아니겠냐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시간도 굉장히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분석이 나온 게 워싱턴 쪽, 이 동부 지역의 프라임 타임을 좀 고려한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뭐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제 집권하신 지 한 1년 반 다 돼 가는데 예. 뭐 9시에 회의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9시에 회의한다는 것은 결국 워싱턴 시간으로 뭐 저녁 9시고 네. 그 시간이 프라임 타임이고 아마 이제 또 미국 같으면은 이제 시간대가 타임존이 4개잖아요. 뭐 LA 정도가 아마 저녁 6시 정도 될 겁니다. 예. 6, 7, 8, 9시잖아요. 예. 그 시간대를 고려하지 않았는가? 제가 볼 때는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할 때 예. 미국 시간대에 맞추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소가 이제 카펠라 호텔로 또 결정이 되면서 이 두 정상이 어떤 그림을 그릴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조금 전에 박상윤 기자가 전해진 바에 따르면 해변 산책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너무 덥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판문점 선언 나오기 전에 이 도보다리 산책이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달에 방문해서 가지고 해변 벤치에서 회담. 이것을 너무 상상하다 보니까 그런 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누가 했던 거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 아마 트럼프식의 새로운 뭔가 이 모델을 내놓은 회담 같은 거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새로운 무언가가 있다면 어떤 행동에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이번 주 싱가포르요. 싱가포르에 가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싱가포르가 참 좋은 게 자연 환경적으로 예. 사실상 동남아 전체가 태풍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는데요. 싱가포르에는 태풍이 안 가요. 그래서 1년 12달 그러니까 그분들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들어보면 반팔 하나에 반바지 하나면 1년 12달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만큼 1년 12달 기온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태풍도 안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해변 산책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봐요. 오히려 점심을 이제 뭐 햄버거로 먹을지 각자 먹을지 모르겠는데 먹고 벗어버리고 이거요. 벗어버리고 훨씬 더 편안한 복장으로 예. 그러니까 넥타이 풀어버리면 와이사스만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그거 말고도 예. 카펠라 호텔에는 이 뭐라고 할까요? 이 같이 차 마시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거 연출하려고 하면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은 좀 어떤 그림들, 새로운 그림들이 예. 뭐가 나올까요? 상상이 안 갑니다. 이 두 사람 다 이 나이 차이가 워낙 크고 예. 또 취미가 워낙 다르고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 이것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그런 게 있지만도 지금까지 한 번도 어디 뭐 해변가에 가가지고 뭐 이런 이 수영이나 이런 장면을 못 봤잖아요. 예. 물론 이제 이 어린 시절에는 서울에서 배련 학교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지만도 그래서 이런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일수 교수님처럼 뭐 이 좀 더 편안한 모습, 국제사회 편안한 모습 보여줘가지고 뭐 수영하는 거라든지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수영은 뭐 아니고. 아니더라도 수영 아니더라도 수영은 좀 아니고. 편안한 복장으로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저는 오히려 좀 다 여러 사람이 있는 이런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뭐 햄버거 먹으면서 코카콜라 마시면서 이렇게 좀
잡담스러운 이런 회담이랄까요? 이런 것을 좀 연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키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예. 아마 해변 산책하는 것도 한계는 있긴 있을 거예요. 대신에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다 쪽에 서고 김정은이 위에 서면 그걸 이제 커버는 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는 좀 불편하죠. 어쨌든 두 사람이 같이 행보를 한다면 그 네. 자연스러운 모습도 공개적으로 좀 공개가 그렇죠. 되겠죠. 네, 그래야 워낙 네. 미디어 친화적이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그래서 대통령이, 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미디어 친화적이에요. 좀 뭐 아주 이제 그런 걸 잘 확대 예. 재생산하는 그런데 아주 능하신 분들이라 뭐 충분히 그런 것은 아마 하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정을 좀 저희가 예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보통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어떤 세레모니 어떤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자세한 얘기를 막 한다는 게 아니어서 그쪽에서 이제 그 미국 시간으로 저녁 시간이니까 두세 시간 내에 또 의외로 이렇게 쉽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예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부분요? 2시간, 3시간 내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오전 9시 시간다면은 회담할 시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저는 당일 일일 회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일일 회담에서 구체적인 하나의 그 순서를 할까요? 예.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아마 상견례 서로 소개하고 예.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단독 회담. 그다음 세 번째로는 오찬 여러 가지 또 오찬이 있어가지고 뭐 이 동석하는 이런 그 공동 오찬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그다음에는 뭐냐하면 이제 이 산책이 될지 이제 특별한 또 이벤트 하나 정도 하겠죠.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이 확대하는 예. 정상회담이 있을 거예요. 예. 확대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이제 이것을 이제 합의 묻고 있어가지고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할 것인가, 예. 아니면 그냥 이 공동 발표문 이렇게 할 것인가, 막 이런 부분 순서로 해가 할 것이고, 저 마지막에 아무리 좀 기분 좋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이 저녁에 만찬을 함께 할 가능성이 조금 낮은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실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세계의 회담이 되려고 하면 이게 두세 시간이 끝나가지고는 세계의 회담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담이 아주 잘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다음 회담을 이제 날짜를 잡아서 하자. 예. 이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정도는 하지 않겠는가 생각은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걸 뭐 회담이 아주 잘 돼서 빨리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형식상으로는 이제 모든 게 다 정해졌잖아요. 여정 경호 문제는 다 그렇죠. 정해졌지만 결국은 합의문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성김 대사하고 최선희 부상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벌써 뭐 6번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합의하고 합의문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세 시간 만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아무래도 하루 이상은 걸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이게 이번 회담에서는 약간 포괄적인 걸 합의하고 이게 지금 2차 회담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회담에서 디테일을 확인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언론도 있던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당히 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 간에 있어가지고 적어도 3번 정도는 만나야 될 것이다. 3번 정도. 예를 들어가지고 예. 입구에서 한 만나고, 그다음에 중간 하나 점검하는 거 하나, 마지막 출구 이렇게 3번을 봐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입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비핵화든 체제 보장 모두가 북한은 그렇게 어려움 없지만도 미국 내에서는 의외의 좋은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종의 합의 형태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합의 형태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기본 합의 이렇게 하면 이거는 법적인 이 담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협정이라는 이러한 그 합의를 하려면은 내용물이 반드시 취해져야 됩니다. 조건이. 네. 예를 들어가지고 포괄적으로 합의 정신은 들어가되 예. 비핵화 체제보다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개념, 예를 들어 CVI도 반드시 들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이행 시간표, 예. 또 이행 대상, 또 차후에 이것을 갖다 이행할 수 있는 기구, 예. 그리고 차기 정상회담 날짜 이 정도가 나와줘야만이 적어도 의회에 있어가지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정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네. 아니면은 협정과 유사한
행될지는 선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양 교수님 말씀대로 회담 결과가 어떤 형태로 발표될 것인가 또 되게 중요한데 거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문점 선언을 넣어서 CVID에 대한 어떤 명문화가 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시죠? 예,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그 부분이라고 봐야죠. CVID가 이 뭐 합의문에 뭐 합의문 형태로 발표를 할지 예. 뭐 기자회견 형태로 발표를 할지 그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북한이 양보해 주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완전한 그 한반도 비핵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예.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에 보면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럼 이 부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비핵화. 요 CVID 중에서 세 단어는 들어갔잖아요. 하나가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되돌이킬 수 없는 irreversible 한 거. 이 부분을 넣느냐 안 넣느냐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 핵무기 또는 미사일과 관련된 핵물리학자들, 미사일 과학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만큼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의 핵무기와 그다음에 ICBM과 관련된 장비 및 부품을 빨리 빼낼 거냐. 예.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미국 쪽에서의 보는 핵심이고요. 북한 쪽에서의 보는 핵심은 얼마만큼 빠르게 평화 체제와 그리고 체제 보장을 받아낼 건가. 이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방법과 이게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지금 성김대사하고 최선희 부상하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실장님도 그렇고 교수님도 조금 전에 예.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합의가 잘 돼야 의회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미 의회를 통과하는 이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불가역적 되돌릴 수 없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용어로서는 적절하지 않지요. 이런 용어가 지금 이제 거의 드러난 사례가 없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 있어가지고 워낙 CVID에 대해서 이조차도 명확한 개념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과연 합의가 되느냐. 더 나아가서 의회에 지금 이제 통과하기 어렵다.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CVID와 CVIG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이미 의회에서가 지금 의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의 상원의원 하면은 52명. 51대 49.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도 일부 지금 무소속도 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보면은 공화당이 잡고 있다 손 치더라도 예. 지금은 이제 이거 적어도 3분의 2 정도 하려면 60, 70석은 돼야 되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 민주당이 의회에 적어도 통과하려면 5가지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 조시상에 보면은 예를 들어 생화학 무기도 폐기돼야 되고 인권 또 지금 문제도 이제 있고요. 탄도 아직 인권 문제는 구체적이 안 돼 있으면 그 5가지 예. 보면은 그럼 탄도 미사일 그다음 지금은 이제 우라늄, 플루토늄 예. 생산 중다 이런 거 다 되어 있죠. 그다음 이제 사찰 같은 거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지금 이제 1차 이 회담에서 다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기가 많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1차 일할 때는 적어도 의회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정도 나오고 한 2서너 정도의 구체적인 이행 뭐 로드맵이랄까요?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CVID와 CVIG의 구체성을 얘기하기는 너무나 좀 심화하면은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차근차근 보겠다 정도로 선에서 어떤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그걸 다 고려하고 왔다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이걸 얘기해 보기로 했다는 정도로 해야지 얘기가 좀 잘 풀려 나갈 테니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번에 6월 12일 날 하는 회담의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회담의 시작이고 이것은 과정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회담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고 지금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는 두 번째 회담은 뭐 말하라고 해서 자기 리조트죠. 거기서 회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번째 회담 정도는 평양에서 하고 세 번째 회담 정도는 아마 워싱턴에서 하지 않겠냐고 저는 예측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세 번째 회담이 평화협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리라 생각했는데 지금 뭐 제 예상은 조금 이제 달리 가긴 하는데 네. 어찌됐든 뭐 이번에 하는 회담을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회담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뭐 의회에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또 대통령 스스로가 이번에 가서 서명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정에 대해서 서명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 회담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의회로 가지고 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두 번째 회담을 통해 가지고 그 회담이 좀 더 구체성을 띠게 되면 내용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의회에서 이제 승인을 받는 형태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제일 큰 게 포괄적인 합의예요. 포괄적 합의.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원하고 있는 거, 북한이 원하고 있는 거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자신들의 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 그리고 김정은의 입으로 공식적으로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서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미국은 CBI들을 얘기할 거고 북한은 거기에 따른 체제 보장과 그리고 경제적 번영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합의하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성과다 이렇게 보죠. 대신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2005년도에 체결했던 9.19 공동성명보다는 더 구체성을 띠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네, 어쨌든 좀 포괄적인 합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종전선언은 당초에 이어서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종전선언이 좀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북미 간의 합의에서 빅3가 있습니다. 94년도에 제네바 합의, 또 2000년도에 북미 공동 커뮤니케, 그리고 지금 2000년도에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9.19 공동성명. 물론 이것은 다자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북미 양자에서 합의한 것을 육자에서 추인한 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핵심이 북미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그 내용 읽어보면은 대략 비핵화, 그다음에 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큰 틀은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종전선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북한의 안보 우려, 이것을 해소시킬 수 있고 또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부와 미 의회 사이에 물론 그 폼페이오 장관의 의회 청문회에서 이런 협정, 뭐 의회의 이 나름대로 비전을 받겠다 했지만도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하는 모습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체제 보장이 예. 일종의 종전선언이 아닐까. 예. 그렇게 하면 종전선언을 해주고 난 뒤에 뭔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이런 그 나름대로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시간도 벌 수 있겠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종전선언이 나오는데 지금 현 단계에 있어 가지고는 종전선 이 부분이니 남북 간에 또 그리고 한미 간에 북미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됐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지금 이제 싱가포르를 하게 되면은 북미 회담은 조금 밑으로 내고 종전선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도 다 감안해야 되겠죠. 현 단계의 북미 정상회담 전후 종전선언 가능성 50대 50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 순서적으로 봤을 때 북미 간의 그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 얘가 잘 풀려 나가야 종전선언 나가서 평화협정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중국 입장에서는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한반도 이 평화 열차에 탑승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패싱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좀 어떤 일본도 그렇고 어떤 한반도 고차 방정식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예, 지금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예. 뭐 사실상 자기네들이 좀 패싱 당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강력하게 패싱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갖고 있는데 예. 그 이유가 뭐 북한하고 또 이제 우리 한반도하고 사실상 뭐 땅이 연결돼 있는 것도 있고 또 53년도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해서 뭐 잘못되면 수많은 이제 난민들이 다시 또 북한으로 중국으로 넘어오는 이런 문제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중국으로 봐서는 이 한반도에 일정한 지분이 있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남북미에 의한 이 종전선언 이거 나왔을 때 왜 우리 빼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종전선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일 날 김영철 그 부위원장을 만나고 난 뒤에 언론에 한 얘기는 종전선언 할 수 있다. 그 종전선언도
북미 정상회담 전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전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6월 11일 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저 사전 투표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 성김하고 최선희 그렇죠. 부상하고에 계속해서 지금 물밑에서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협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그러면은 좁혀줘야. 예. 그렇죠. 그러면은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얘기할 그렇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50대 50은 여전히 지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것 때문에 사전투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남북미 종전선언은 될 거고 그 종전선언이 되면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한 시작이고 네. 이것이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이제는 이제 믿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뭐 안도감을 또 줄 수도 북한한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좋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합의하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합일점을 찾아가는가 그러겠네요. 그게 예.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죠. 그 하나 마지막으로 네. 저한테 지금 이제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가지고 서명을 안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액면 그대로 사후로 넘어간다면 북한은 굉장히 섭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비핵화 지금 이제 풍계 핵실험장도 폭파 해체를 했잖아요. 예.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결국은 미 의회의 협조에 의해 가지고 법적 제도적인 담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지금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한 개도 법적 제도 담보된 상태에서 계속 뭔가 이 비핵화에 대해 진행해 나간다? 과연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서명을 안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뭐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마지막까지 하나의 압박 뭐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미국 국내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끌려다닌다. 이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차원이니까 저는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이 부분은요. 네. 서명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그럼 서명해야죠. 당연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언론 보도문을 발표한다. 여기 서명을 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제 한미 정상회담 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론 이제 보도문 발표했는데 그 서명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가서 이번 한 번의 회담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내가 뭐 서명까지 다 끝내는 건 아니다. 언론 보도문은 이제 공동 보도를 통해서 발표를 할 수는 있지만 이 협상이 다 끝나기까지는 두세 번은 더 간다. 이제 그때 내가 서명할 거고 이번에는 뭐 공동 보도문 형태로 뭐 얘기하든지 그럴 거다. 이런 의미지. 그걸 가지고 무슨 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약의 형태로 이번에 발표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물론 그렇기 아니죠.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서명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미국 국민들한테도 기대치를 좀 낮춰라. 이게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해석을 했지요. 네. 그걸 대신 제가 동의를 하는데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그렇죠. 맞을 때 네, 좀 네. 예, 예. 김정은 받을 위원장 수 있는. 입장에서 뭐 뭔가 하여간 물리적인 트럼프가 담보권이 그렇죠. 좀 필요하니까요. 그럴 그런 수는 것들은. 있죠. 네, 네. 그래서 종전선언이 또 답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은 며칠을 좀 저희가 잘 지켜봐야 그렇습니다. 결과를 네. 알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